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번 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북한이라고 하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북한이 이제 좀 못 살고 이제 발전이 안 되면서 차라리 이제 대한민국보다 이제 공해도 덜 심하고 말이죠. 공기도 맑고 물도 이제 북한 시냇물도 오히려 우리 그렇잖아요. 맑은 물이 또 산악지대고 하니까는 진짜 여러 그 맑은 물들도 이렇게 청결한 물이 떠내려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북한 가서 그런 구경도 하고 그런 물도 먹어보고 사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근데 가만히 이제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는 북한에 과연 상수도 시설이 하수도 시설이 있을까?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 우리나라처럼 수자원공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재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수를 재활용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오염된 물을 갖다가 이제 재생시키는 이제 어떤 정수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곳들이 과연 북한의 어느 정도의 시설에 이렇게 퍼져 있을까? 가령 우리나라는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수돗물조차 마음대로 마셔도 큰 탈은 없는 걸로 우리나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북한이 말이죠. 북한에서 주민들이 먹는 물의 3분의 2가 먹으면 안 되는 물입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지역 어디 물은 이제 샤워나 씻는 데까지는 사용하는데 음료수 마시지 말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베트남 뉴스 보면은 나옵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그런 거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누가 가서 조사를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수자원공사 여러분 북한 가서 조사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물을 재생시킬 수 있는 하수 정수장이 거의 없고 기준은 2009년도인가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거의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기준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북한에도 규정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봅시다.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에 대해서는 엄청 떠들어대면서 제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저는 공정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떠들어대면서 중국 서해안에 배치된 2018년도부터 배치돼서 그때는 4척이 실험용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배에 실려 있는 원자로가 가동됐습니다. 우리 바람 안에서. 그 이후에 2022년부터는 총 20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상형 핵발전소를 실험했었고요. 이제 20척이 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 근처를 위시해서 중국에서 중국해에 방류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폐물질에 대한 항의는 아니라 언급조차 뉴스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또 얘기하고 항의하고 정확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 말로는요, 일본 분들 말이 아니라 세계 분석으로는 후쿠시마에서 방출되는 이 방사능 폐기물의 40배를 지금 중국이 계속 매년 방출하고 있다 그래요. 조사하십시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갑자기 하느냐. 북한에서 그동안 코로나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를 대다가 갑자기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얘기를 실토했어요. 김정은이가 실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 팬데믹의 증상 외에 전혀 다른 희한한 증상이 덧붙여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질. 영어로 엔테라이티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질입니다. 전쟁 중에는 물을 갈아 먹거나 더러운 물을 먹고서 이질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이질이 생길 수 있겠죠. 이질이 생길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동시에 이 장염을 일으키는 특수한 질환이 이 코로나 증상과 함께 장염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느냐. 그러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느냐?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왜 북한 전역에 이질이 확대되고 있느냐. 그럼 북한만의 어떤 독특한 새로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요거 있죠? 뭐 저는 항상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유튜브는 자르대. 근데 아무튼 그 외국 뉴스로 잠깐 이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또 뭐도 나오냐면요. 심지어는요. 김정은 수령과 리설치 여사가 말이죠. 집에서 직접 이 치료제를 만들어요. 제조해요. 이 치료제를 제조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종이 포장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인민들한테 환자들한테 이걸 막 나눠줘요. 그러면 이걸 받은 이 환자 가족들이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역시 북한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역시 수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진짜 개 같은 쇼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For now, let's shift focus to North Korea. The country is reporting a mysterious disease. At least 800 families have fallen sick. All suspected cases have been asked to quarantine. What is this mysterious disease? What are the symptoms? Also, is North Korea equipped to deal with another outbreak? Our next report looks at these questions. North Koreans are falling sick. It's not just the Wuhan virus, but also some mysterious intestinal disease. North Korea is calling it an acute enteric epidemic. Enteric is a medical word for intestinal. Experts suspect the illness could be typhoid or cholera. At least 800 families are said to have been affected. The cases are confined to the South Hwanggi province. Let's now learn a little about enteric diseases. Their source is almost always contaminated water or contaminated food. The symptoms include cramps, fever, and diarrhea. Enteric diseases can spread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at way, it's like the Wuhan virus. North Korea isn't a stranger to these intestinal diseases. You know, given its history of food insecurity. Hwanggi, the province under watch, is North Korea's main agricultural region. An epidemic here stands to worsen the food crisis everywhere. Dictator Kim Jong-un has ordered that the epidemic be contained as soon as possible. The question, though, is how. The Hermit Kingdom's healthcare is questionable. Consider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still not been able to confirm its Wuhan virus cases. Of course, it has finally admitted that there are cases in North Korea. But how many? It cannot tell. Pyongyang has been report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fever. But does fever invariably suggest infection? You need to take an RT-PCR to confirm that, and North Korea does not have enough testing supplies. Until recently, it didn't have Wuhan virus vaccines either. Kim and co have hijacked the latest outbreak. It has been turned into a propaganda campaign. What's being highlighted is not people's misery,
but Kim and his clan's generosity. State-run news agency KCNA says Kim and his sister have personally made the medicines that were sent to the affected families. If remotely true, then that's bad news, because neither is qualified to prepare medicines. Now take a look at the videos being beamed to the world. Authorities are seen dressed in crisp clothes, carrying medicines to the affected families. Family members are crying upon receiving aid. 전염병 전파 상황과 치료 사업 경험을 알아보고 환자들에 대한 집중 치료와 생활 보장 사업을 잘해서 In another clip, trucks carrying aid are moving from one part of the country to another. It's a frame charged with nationalism, befitting only a patriotic song in the background. When these trucks enter a city, they are greeted with people waving flowers and flags. Some people can be heard screaming, "Long live Comrade Kim Jong-un." And as usual, there are people crying. These clips are straight out of a propaganda movie. They hardly depict an ongoing epidemic. 근데 그게 문제가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 핵실험 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미국이나 프랑스 욕 좀 합시다. 그럽시다. 비키니, 여기 비키니 아일랜드, 비키니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말이죠. 식민지가 많아요. 이게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식민지가 바다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핵실험을 일정한 수준으로 몇십 번을 해야만이 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계산한 수치만 갖고 자료만 갖고도 계속 업그레이드,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실험을 어디서 했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실험을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 섬에서 오염시켰죠? 오염시켰죠. 그러면 소련은 어디서 했겠느냐? 소련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했겠죠? 중국은 어디서 했겠느냐? 중국이 바다에서 했을까요? 중국 역시 중국 육지 지하에서 핵실험을 합니다. 파키스탄,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뭐냐? 여러분 핵실험하면 지하에서 핵실험하면 지하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활화산, 사화산도 아닌 죽은화산도 아닌 활화산인 백두산 근처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해서 진도 몇이냐 하는 지진을 일으킬 정도면은 그리고 풍계리 발전소로 갔다가 폭파시켰었죠. 그때 폭파하는 쇼까지 했었죠. 여러분 지하 갱도에서 핵실험을 하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증발합니까? 그러면 활화산인 이 백두산을 갖다가 이게 자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파를 자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로에, 지하 수로에 크랙이 이게 금이 갑니까? 안 갑니까? 사실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강에서 유입되는 그 유럽은 뭐 다뉴브 강이라든지 라인 강이라든지 무슨 강인지 다뉴브 강은 특히 또 이름까지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이에요. 되게 무서운 강이죠. 그 강을 따라서 모든 수온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심지어 싱가포르도 물을 갖다 어디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랑 친해야 되느냐? 말레이시아랑 적대 관계가 되면 말레이시아한테서 물을 못 받아요. 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희한하게 그래도 한국, 남한, 대한민국 국토의 약 3분의 1 정도가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오는, 이것도 제가 지도로 상세히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이 국가에서 발표된 이 내려오는 물이 한국의 남한의 영토의 3분의 1 정도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즉 북한강, 임진강,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하수
땅굴을 뚫어놓아서 만들어 놓은 거, 땅굴을 마구 뚫어놓아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핵 실험을 해서 크랙이 가서 스며든 지하수가 우리나라로 스며든 거는 측정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걸 측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란 농작물들이 전부 다 방사능 피해를 봤을 거고 그것이 바로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제 경고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의사인 제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보세요. 이 풍계리 이 시험장이요. 이 환경부터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하는 핵실험장인데 지금까지 총 6회의 지하 핵실험을 했죠. 참, 2018년도 5월 24일 날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폐기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 폭파했을 때 망가졌단 말이에요. 핵실험장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수장을 폭파했으면 정수장이 망가졌어요. 거기다 하수를 갖다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수 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옥상에다가 방수 처리한 거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언제 더 고쳤을까? 근데 그 7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왜 7차 핵실험을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북한이 왜 7차 핵실험을 못할까? 그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 제 방송을 당분간 공짜로 보실 수 있는 방송 시청권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쓰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세계의 눈에 따갑다. 아니면 식량이 부족한데도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북한 인민들이 비판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정신과 전문의이고 미생물학 박사인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새로 생겨난 이질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알 정도로 유식하다고 봐야겠죠. 내가 그랬죠. 물이 오염됐어요. 북한의 공장,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변을 씁니다. 사람 분변을 쓰고 여러 가지 기생충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태학적으로 이 세균이 바글바글하고 바이러스가 바글바글하는 물을 갖다가 북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6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북한의 식수원, 모든 수원들이 방사능 오염이 안 됐다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요. 여러분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것도 자료 제공해 드릴 건데. 여러분, 방사선 치료,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은 특이하게 장염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갖다가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서의 엔테라이티스, 장염이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아무튼 2006년도에는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리히터 3.58의 지진파를 감지했다는 뉴스도 있어요. 지진파. 그래서 이게 핵실험이 뭐죠? 1, 2차, 3차, 4차, 5차, 6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 표를 달아 드릴게요. 뭐 날짜가 있으니까 뭐 2013년, 16년, 뭐 17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의 그것이에요. 뭐냐면 걱정이 된다. 무슨 얘기냐?
이 물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정화시설이 달려 있고 선진국이고 모든 수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 모든 것이 비교적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방어해내고는 있지만은 북한에서 가령 요번에 지금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생겼을 때 위험합니다. 태풍에 의해서 임진강이 범람하거나 북한의 강들이 범람하고 해가지고 그 물들이 남한으로 쓸려 내려오고 동해안 서해안으로 당연히 쓸려 내려오고 그것이 해변에 쌓이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곧 이제 태풍이 또 오고 하는데 장마철이 오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요거 확실히 밝혀서 우리나라 보건 상황 지금 이것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윤석열 정부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만든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특히 이제 트리티움 같은 핵 물질에 대한 그런 방제 방법 그걸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방법 핵 폐기물을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죠.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방법들에 대한 그런 소스도 달아나 드릴 거고요. 방사능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건강한 식생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덧붙여서 이제 뭐냐면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2019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의 물 환경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물 환경 현황과 남북 물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 그런 것들 북한이랑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전혀 북한이 협조 안 됐죠.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시는 이제 문재인 시절에는 북한의 물환경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겠습니까? 북한의 의무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수령 각하 대장 임금인 김정은이가 먼저 해야 될 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시험을 마구하고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정화시설도 없고 위생시설도 없고 의약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핵실험 개지랄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걸 인도적 차원에서 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우리 세금을 써야 되냐 이겁니다. 쳐들어가서 없애야지. 아무튼 분뇨의 90%를 농경지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로 오염시켜서 대장균에 쉽게 노출된다. 환경오염 문제 방치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건강 악화, 통일 후에 사회보장 비용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지원해 줘야 된다. 통일 후에 사회보장 비용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햇볕 정책으로 마구 돈을 퍼주자 하는 주장의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환경 자료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기존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북한 자료의 정확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건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요긴한 교훈을 준다.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즉 환경은 그 중에서도 물 인프라는 주택, 교통, 전기통신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4대 인프라에 속할 만큼 중요도가 높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수도 적을 뿐더러 철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북한의 물환경 자료는 해외 전문가 또는 인도적 차원의 UN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심지어는 비전문가인 탈북자의 진술에 기대어 왔기에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회성, 단발성 자료보다는 지속적인 분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되 어느 정보든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북한
공장과 공단 폐수 등에 의한 식수원 오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한 자료가 아니라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겁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겁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시도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거는 북한을 갖다가 선제적 타격을 통한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초토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 건강 악화된 사람 많은데 지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농작물 먹거리 한국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숫자도 줄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임원한 무모한 핵실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고 물론 그 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방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뜻이고 주장이고 제가 주장하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이었습니다.